예, 안녕하세요. 해노생입니다. 이제 저는 방금 전에 이제 그 어드바이저 이제 그 입학 상담 했거든요. 입학 상담 끝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LINC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완전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LINC 말고 그 ESL이라고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. 근데 그 ESL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영어 성적이 그 듣기 5, 말하기 6, 그 다음에 쓰기 5, 그 다음에 리딩 5잖아요. 리딩 7이잖아요. 네, 그래갖고서는 5, 6, 7, 5 이래갖고 일단은 그 ESL 프로그램 자격 요건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레벨 5가 가장 낮은 그 지점이다 보니까 그 잉글리시 ESL 5000부터 시작을 한대요. 만약 ESL을 넣으면. 근데 일단은 어드바이저가 말하기를 그 정부 지원 예산이 한정적이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없다. 그리고 이것이 보통 보면은 좀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먼저 그 성적표 같은 거 다 제출하고 웨이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부터 지원이 되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. 설명을 들었는데.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다면은 그 11달 전에, 그러니까 11개월 전에 열린다고 하거든요. 그 강의 시작 11개월 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받는 거 연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27년 여기 5, 6월 달에 온다 치면은 그러면은 2027년 9월 학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26년도 말쯤에 한번 캐나다에 오거나 해서 어플리케이션 다 넣고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안되면 온라인으로 넣어도 되긴 한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게 그 여기 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학위 같은 거 딸 때 그 ESL 그게 없으면은 그 영어 시험 IELTS 7, 6.5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, 무조건.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 시험 자체가 IELTS가 특히 빡세요. 레벨 한 7 정도 나오려면은. 그래갖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ESL 이거 하는 것도 정부 지원 있으면은 그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정보는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링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. 그래야지 자기 이제 그 여기 학교 이메일이 전 생성됐거든요. 학생 아이디도 생성됐고.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이제 연락이 오거나 하는데 그 6개월에서 2년 정도 보통 기다린다. 근데 사실 사람마다 개인 케이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언제 될지는 우리가 확정을 못 해준다 이거고, 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짜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 신청하나 봐요, 저처럼. 그래서 일단은 그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, 뭐 이런 말에 조금 놀랐고, 그 다음에 ESL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은 인터넷에서만 보고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 이렇게 다 이제 대화를 해 보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겠더라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부 펀딩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제 도메스틱으로 해가지고 저는 $25 어플리케이션 피만 내면 된대요.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피 내고 일단 정부 그 펀딩 나온지 기다렸다가, 만약에 정부 펀딩이 이제 그랜트 되면은 너는 이제 $25 빼고 추가 비용 낼 필요 없이 그냥 수업에 인펄슨으로 나오면 돼, 그거고. 만약에 이제 정부 펀딩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너 안 됐다고 알려줄 거고, 네가 그 신청서 철회하고 다시 신청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네가 페이를 스스로 하면 돼. 뭐 이렇게 했어요.
그래갖고서는 알겠다고 했고,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한 프로세스를 이번에 이렇게 직접 그 상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. 링크 프로그램은 완료됐고,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. 그래도 뭐 하나 완료했다는 것 자체에 뿌듯하고요.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외국 대학 직접 와가지고 상담 직접 하고 해보니까 그래도 제 자신이 조금 대견합니다. 사실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상담하고 이러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는 사람 중에서 몇 프로나 되겠어요. 물론 저뿐만 있는 건 아니고 더 많겠지만, 그래도 어찌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로망이고 이런 거를 저는 이뤄냈다고 보기 때문에, 하나 작은 걸 이뤄냈다, 상당히 뿌듯합니다. 그래서 뭐 사실은 그래요. 물론 여기 와서 계속 몸쓰는 일만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래도 이왕 영주권 땄으면은 한번 도전해볼 건 도전해보고 이러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사실은 제가 일본 가서 좀 공항이나 이런 데서 일하려는 것도 일본어 배워서, 일단 공항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면 영어, 중국어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, 일본 공항은. 그래서 일단 그런 언어 능력을 이제 키우면서 유지할 수도 있고, 거기다가 이제 경력도 쌓을 수 있고, 여기 에드먼턴 공항에도 사람들 좀 많이 뽑거든요. 그래 갖고서는 나중에 여기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. 어차피 영주권 이제 3년까지만 나갈 수 있으니까. 다시 돌아오면 또 뭔가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, 너무 단순 노무직 하면은 몸도 힘들고 돈도 적고 하니까, 제 입장에서 그렇게 경력 쌓아갖고 나중에 왔을 때 이제 파트타임으로 ESL 들어갔고, 인펄슨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을 거 좀 듣고, 주 한 이틀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, 파트타임은. 근데 뭐 풀타임 기준으로 저한테 얘기해 줬으니까,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하면은 좀 그래도 제 삶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,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했고, 시간 써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달 넘게 캐나다 그냥 여기 있었는데요,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. 여행도 하고 뭐 짐도 반송된 거 잘 받았고, 그리고 뭐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도 다 신청 잘 했고 해서 저는 이제 나름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하는 게, 앞으로 매일 아침, 점심, 저녁 한 번씩,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그 학교 이메일 체크해가지고, 만약에 이제 링크 프로그램 너 빈자리 났어 빨리 들어와 하면은 들어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듣고요, 들으면서 영어 공부 좀 하고, 일본어 하면서 일본에서 일도 하고 하면서 경력도 키우고, 제 자신의 능력도 서서히 키우는 그런 식으로 커리어 좀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횡설수설 길게 얘기했는데요, 뭐 유용한 정보도 있고 그냥 제 잡담도 있는데,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해노생이었습니다. 저는 그러면은 다음 동영상, 유익한 동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